정답일 세법 재개도 특강. 안녕하십니까. 에듀리에서 부동산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낙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느 해는 나올 때가 있고요. 어느 해는 안 나올 때 있는데 작년 33회 때는 2문제가 나왔고요. 32회 때는 또 안 나왔습니다. 31회 때는 또 1문제. 그래서 딱히 정해놓은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종합소득세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체계를 잡는다. 이렇게 보시죠. 자, 종합소득세도 이렇게 그림에 보면은 크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교환을 제공했으니까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종합소득세 특징부터 해서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납세 의무자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하단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부터 이 총수익금의 선택권까지 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종합소득세 특징 그러면 일단 국세라는 게 특징이죠.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경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보통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시와 양도시에 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보유와 양도에 과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유시에도 부과하고요. 양도시에도 과세합니다. 보유할 때는 주로 임대했을 때 과세하고요. 양도할 때는 부동산 사업자가 매매업으로서 부동산을 팔게 되면 매매업자는 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조세다. 사실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인세고요. 소득자별로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종가세고요. 초과 누인세인데 몇 단계다? 8단계 초과세입니다. 신고주의 확정이다. 그래서 소득세는요, 종합소득세든 양도든 퇴직소유든 다 신고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산세 제도가 있고요. 분할 납부가 1천만 원 초과하면 2개월. 납세해지는 국세이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들어갑니다. 지방세의 특징은 소재지라면 국세의 특징은 주소지로 생각하면 돼요. 자, 종합소득세 특징을 살펴봤고요. 자, 과세 대상과 수입식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인데 이 부동산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해요. 자, 대표적으로 1번이 중요한 말인데 자,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요. 등기한 부동산이든 미등기든 대여로 인해서 얻는 소득은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자, 부동산의 권리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대표적인 게 전세권, 임차권,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요거를 대여로 인해서 얻는 소득이 임대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다만 주의할 점은 요 말인데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중 무슨 소득이다? 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아니면 지상권, 지역권이 일반적인 대여인지 지상권, 지역권이 이렇게 공익사업과 이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일 때는 기타 소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31회 때도 문제가 나왔지만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 사용한다. 광고용으로 토지가 옥상, 측면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 대가를 받았다. 이런 것들도 임대 사업소득이고요. 4번, 5번 이것도 그냥 나중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입 시기는요. 계약이나 관습에 의해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날, 그 정해진 날이 수입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계약에 의해서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 관습에 의해서 그러면 그냥 지급을 받은 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과세 대상과 수입 시기가 나와 있는데 주로 1번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을 잘 정리해 주고요. 수입 시기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과세 대상 수입 시기였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총수익금액과 결손금인데 이 총수익 금액은요 원래 4가지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플러스 간주임대료 플러스 보험 차익을 다 더한 게 총수입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총수입은 월세, 임대료만 뜻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간주임대료, 보험 차익, 그 다음에 여기는 관리비 수입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관리비 수입은요. 건물주가 건물 외에 임대료 외에 건물 유지 비용이라든지 관리비 명목으로 더 받아간다든지 또는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을 초과해서 더 많이 징수해가면 그 금액도 다 총수익금액에 산입해요. 그러면 건물 임대료 외에 관리비나 유지비 또는 공공요금으로서 그 초과하면 그 초과분도 관리비 수입에 들어갑니다. 자, 이 간주임대료는 원래는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로 간주한다. 대표적인 게 우리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을 들면요. 금융기관이 나중에 전세금,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자를 주죠. 이자를 줬을 때 그 이자율을 계산하는 게 간주임대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간주임대료가 작년 33회 때 두 개의 지문을 나왔는데 이 간주임대료는 이런 뜻입니다. 자, 주택을 대여하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 대여냐 아니면 토지 건물 대여냐 요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토지 건물은 X와 건물 수와 관계없이 다 총수익금에 산입하고요. 주택을 잘 보셔야 돼요.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을 경우는 몇 주택 이상일 때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 초과 이 두 가지가 일치가 돼야지만 간주임대로 계산해요. 근데 작년 33회 때 이 문제가 틀렸는데 요 틀린 문장은 요게 정답이었는데 주택 임대 보증금은요. 3주택 이상이면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이 말을 안 쓰고 3주택 이상만 썼어요. 그래서 이게 틀렸는데 반드시 3억 원을 초과해야지만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총수익금액을 산입한다. 다만도 작년에 33회 때 출제했는데 이 말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자,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수 산정 시 포함한다, 제외한다는 건 요 3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3주택 이상을 판정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4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초과하는 그 주택만 합산이 되고요. 만약에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이 있어요. 금융수익은 수익이자와 할인료, 그 다음에 수익배당금, 이게 금융수익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차감해준다 이 뜻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은 유가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그래서 유가증권 처분 이익은 주식을 팔아서 이익 본 거니까 이거는 필요 경비에서 여기 임대보증금 따질 때 금융수익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 유가증권 처분 이익은 28회 때 틀렸는데 이게 답이었습니다.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작년 33회 때는 계산 문제로 나왔을 때 계산 문제 속에 요 유가증권 처분 이익은 제외하고 따져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처분 이익은 지금 나오는 금융수익과 관계없이 주식 팔아서 이익 본 거는 이 수익은 여기서 차감한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결손금도 최근에 2번 나왔는데 28회 때 그리고 33회 때 2번 나왔기 때문에 28회 때, 33회 때, 31회 때 나왔네요. 3번 나왔는데 2번 28회 때, 31회 때는 주택을 가지고 냈고요. 33회 때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으로 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잘 해석해 주셔야 돼요. 자, 문장 읽어보면 원래 결손금, 손해는요. 그 과세기간 종합소득 과세표를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예, 자,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사업에서 종합소득 과세표를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부동산 임대업의 손해본 거는 결손금은 다른 근로나 이자, 배당 이런 데서 공제 안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33회 때는 이 문장이 나왔는데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그럼 틀려요. 공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제 안 한다. 그래서 옳은 말이었습니다. 자, 33회 때는 옳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단서가 하나 있는데 요거 잘 보실게. 주거용 건물이에요. 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는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다만 주거용 건물 뭐예요? 주택이죠. 주택을 임대하면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로서 28회, 31회 2번 나왔고요. 한 번은 맞고 한 번 틀렸는데 28회 때는 옳았고 31회 때는 틀렸고요. 작년 33회 때는 그냥 부동산 임대업, 주택을 제외 그랬으니까 결손금에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결손금 처리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총수익 금액과 결손금 뜻이었고요. 최근에는 이 안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납세 의무자인데요. 우리 거주자가 있죠? 예, 거주자 판정을 하는데 거주자가 아닌 자는 비거주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일단 거주자죠. 또 일과세기간은 1년에 183일 이상
계속해서 거소, 머물게 되면은 그 사람도 거주자가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주자는 꼭 대한민국 국민만 거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국내 입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가 됩니다. 자, 거주자는 국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요. 일명 무제한 납세 의무자로서 지역 제한 없이 국내 국외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거주자는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 거주도 안 한 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거주자인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딱 하나인데요. 초과 누진세인데 8단계 초과 누진세입니다. 이 8단계는 100분의 6에서 100분의 45까지, 즉 퍼센트로 하면 6%에서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납세 의무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쪽을 정리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비과세부터 나머지 내용을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과세는요. 일단 농지에 대해서는 전답을 작물 생산하면 비과세인데 전과 답에 대해서만 작물 생산할 때 비과세예요. 여기는 과수원 목적인이 안 들어갑니다. 최근에 딱 한 번 나왔는데 31회 때 옳은 말이었고요. 정답이 요거였는데 다른 건 다 틀린 문장이 있는데 전답을 작물 생산, 논밭이나 작물 생산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한다. 그래서 최근에 한 번 나왔었습니다. 자, 주택 임대 소득도 비과세가 있는데 국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해야 돼요. 단 사업을 위한 주거용 주택은 제외한다. 사업용으로 쓰면 안 되고요. 주거용으로 써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한다. 다만 요거 함정. 고가 주택과 국외 주택, 해외에 있는 주택과 고가 주택은 과세가 되기 때문에 국내 1주택이라도 고가 주택으로 판정받은 거는 과세가 되고요. 국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할 때는 과세가 된다는 거 특징이에요. 그래서 31회 때는 국외 주택은 과세하지 않는다 틀렸는데 과세한다 그래야 돼요. 자, 고가 주택 범위가 올해 좀 바뀌었는데 과세 기간이 끝나는 날 12월 31일 또는 중간에 양도할 때는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그래요. 작년까지는 9억 그랬는데 올해 2023년도 개정되면서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입니다. 보통 12억이면 일반 시세로 하면 거의 17억, 18억 가는 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택은요 전체를 하나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구분 등기할 때는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공동 소유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소유한 거로 보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이면 그들 중 한 사람을 협의해서 한 사람을 지정하면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소수 지분자도 1번과 2번 중 하나가 되면은 지분이 많은 자는 아니지만 그의 소유로 봅니다. 첫째, 연간 수입이 60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600만 원은 안 되지만 그 주택이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면서 자기 지분이 30%를 초과해서 두 가지가 다 맞으면은 이때는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차 전세주택은 임차 전세받은 자의 전전세 또는 전대하면은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집을 다른 사람 집을 자기가 빌려다가 다시 임대 놓으면 그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도 그 주택을 포함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할 때는 이를 뭐한다? 합산한다. 이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택수 따질 때 본인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해서 1주택자라면 비과세인데 2주택 이상이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합산하되 1주택만 비과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비과세와 주택수 계산했습니다. 자, 세액계산 특례는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2천만 원 이하 세액계산 특례가 있는데 선택권을 줍니다. 본인이 원하면 분리과세와 본인이 원하면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내용은 아직 실제한 적은 없었는데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뭐 분리과세는요. 따로 분리과세하는데 사업자 등록해야 되냐, 사업자 등록 안 했느냐 차이가 있고요. 사업자 등록하면 필요경비는 60%, 사업자 등록 안 하면 50%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이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이자, 뭐 배당, 사업, 근로 이런 걸 다 더해서 2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좀 더 우대해 주려고 사업자 등록하신 분은 200만 원이고요. 사업자 등록 안 하면 사업자 등록하면 400만 원, 사업자 등록하지 않으면 200만 원을 공제를 추가적으로 합니다. 영세한 임대인에 대해서 영세한 소득자에 대해서 좀 우대 혜택을 주려고 했고요. 세율은 100분의 14 하나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4년 이상 임대하면 30%, 10년 이상 임대하면 75%인데 소유용주택, 즉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요.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에 합산하되 누진세를 쓰기 때문에 8단계 초과세를 쓴다. 이러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세계산 특례였고요. 부동산 공급업과 공급업에는 부동산 매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초창기 10회 때 이전에 주로 출제했고요. 10회 이후부터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매매업은요. 주택 신축 판매업을 제외한 상가를 신축해서 판다든지 주택지, 공업용지, 상가, 묘지를 개발해서 판다든지 이렇게 주택과 관계없이 상가 신축해서 판다, 주택 공업단지를 개발해서 판다 이러면 다 부동산 매매업이고요. 단 한 동을 신축해도 주택을 신축해서 팔 때는 이때는 다 부동산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이라고 해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주택 신축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부동산 공급업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7번째 강의는 종합소득세인데 종합소득세는 거의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33회 때만 특이하게 두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종합소득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